안녕하세요. 저는 Comorbid Diabetes and Depression in a National Sample of Adults with Psychosis에 대해 발표할 2020-5339 김민주입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에서는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와 이 논문의 목적성 등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ethod and Material에서는 이 논문이 사용한 통계적 방법과 자료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Results에서는 이 논문의 결과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Discussion에서는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데브라 폴리, 앤드류 맥키넌 등 6인이며 2018년에 저널 스키조프레니아 불레틴에 게재되었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 불레틴의 임팩트 팩터 지수는 2016년 기준 7.575로 평가되었습니다. 논문의 제1저자인 데브라 폴리는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세계보건학 박사로 재직 중이며 기존의 정신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상관관계, 청소년기 우울증 및 불안증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온 바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고등학생 시절 담임 선생님께서 당뇨병을 앓는 모습을 본 이후 현재까지도 당뇨병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뇨병이 콩팥 등 내부 장기뿐만 아니라 정신질환과도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의 경우 정상인과 비교하였을 시 우울증과 당뇨병의 위험으로부터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를 다룬 대규모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논문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첫째로, 당뇨의 연구 진단 또는 치료요법이 우울증의 연구 진단 또는 항우울제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현재까지 관찰된 두 질환 간 관계, 즉 당뇨병과 우울증 간의 관계가 무의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잠재된 설명적 인자를 발견할 수 있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연구 방법과 자료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 통계와 인구조사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11개월간 공공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인원을 합하여 연구 참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연령은 만 18세에서 64세 사이로 제한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를 거치며 선별된 대상자들을 지역과 연령에 따라 계층화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상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자들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ICD-10 Psychotic Disorder에 해당하는 총 인원은 1642명입니다. 여기서 ICD-10 Psychotic Disorder이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제10판에서 지정한 정신질환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1642명의 총 인원 중 공복 상태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동의한 인원은 1155명입니다. 이 1155명 중 51%에 해당하는 591명의 인원이 스키조프레니아, 즉 정신분열증을 앓았고 바이폴러 디소더, 양극성 성격 장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스키조어펙티브 디sorder, 디프레시브 사이코시스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관찰되었습니다. 대상자들과 인터뷰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우울증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로, 불면, 집중력 부진 등 총 8가지의 지표를 설정하여 이 중 적어도 4가지 이상의 항목을 경험했을 시 현재 디프레션을 앓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미국 당뇨병 협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공복 혈당이 7mmol/L 이상인 경우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엔티다이어비틱스, 즉 항당뇨병제나 엔티사이코틱스, 엔티디프레선츠 등 정신질환 약제를 처방받아 1개월 이상 복용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질환에 대한 치료요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뇨병과 우울증의 연관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연구진은 치료 시행 유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자들을 인터뷰에서 추출하였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제공받은 추가적인 정보들은 정신질환의 투병기간, 음주 및 흡연 여부, 인지 능력 및 교육 상태 등 환경적 요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연구진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우울증과 당뇨병 사이의 크로스 섹셔널 어소시에이션을 계산했습니다. 이때 결과 변수는 디프레시브 에피소드, 즉 우울감 에피소드의 연구 진단과 항우울제를 사용한 치료, 그리고 진정제를 사용한 치료요법의 총 3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예측 변수의 경우 당뇨의 연구 진단과 항당뇨병제를 사용한 치료요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따라 예측 변수와 결과 변수를 조합하면 총 6가지 가설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1번 테이블에 따르면 현재 디프레션을 앓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집단의 15.2%였습니다. 성별에 따라 나누면 여성 집단에서 18%, 남성 집단에서 13.4%를 기록하였습니다. 항우울제와 진정제의 복용 이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각각 전체 집단의 37.7%, 30.5%를 기록하였으며 두 항목 모두 남성보다 여성 집단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항우울제와 진정제의 복용 이력이 있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비율로 혈액 샘플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각각의 P값은 0.021, 0.017로 측정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증명되었습니다. 2번 테이블에 따르면 당뇨병과 함께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에게서 디프레션이 보다 빈번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약제의 복용 여부를 고려하여 표준화되었을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표준화 전후로 자료의 P값이 비교적 크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표준화 이전의 P값은 0.06에 해당하여 지표 간 연관성을 입증하기 힘들며 정신분열증과 당뇨를 모두 앓는 사람에게 디프레션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이유를 단순히 항정신성 약물의 복용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당뇨병제를 복용하며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에게서
디프레션이 빈번하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때의 P값은 0.041이며 위와 같은 표준화를 거친 후에도 P값이 0.05를 나타내며 통계적 유의미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신분열증을 제외한 기타 정신질환과 당뇨를 함께 앓는 집단에서 디프레션의 발병은 타 정신질환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번 테이블에 따르면 정신분열증과 당뇨병을 함께 앓는 사람의 15.2%에서 디프레션이 보고되었으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지만 항당뇨병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의 8.9%에서 디프레션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테이블에 따르면 인지 기능은 디프레션과 다이아비티스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항우울제의 복용은 다이아비티스와 디프레션의 관계에 있어 0.001 미만의 P값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당뇨와 정신분열증을 함께 앓는 집단에서는 디프레션이 매우 빈번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당뇨와 정신분열증을 함께 앓는 사람은 당뇨만 앓는 사람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확률로 디프레션을 호소할 수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둘째, 디프레션의 유병률은 항당뇨병제를 복용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았을 시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습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과 2형 당뇨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제2형 당뇨병을 앓는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디프레션의 발병 위험이 2배 더 높았습니다. 셋째, 주거 환경은 당뇨와 정신분열증을 함께 앓는 집단에서의 디프레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정신병제 약물의 복용은 정신분열증을 앓는 집단에서 디프레션의 유병 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추었습니다. 본 논문에도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 첫째로 본 논문에서 포함하지 못한 리스크 팩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사 인원 중 정신분열증과 당뇨를 모두 앓으며 인슐린 약제를 투여한 인원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에 인슐린의 투여에 따른 디프레션 리스크의 변화를 따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멀티플 테스팅을 거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일부 통계는 우연에 의하여 관찰되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